이어서 경사각항법을 이용한 머신러닝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수치 계산을 도와줄 numPy를 임포트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으로 보조해줄 판다스를 불러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그림을 그래프로 표현을 도와줄 매트플로립을 임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포트 하고 나서 지난번에 우리가 사용했던 공부 시간 X와 성적 Y의 리스트를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81이고요. 2시간 공부한 학생은 81점을 받은 거겠죠. 그리고 4시간 공부한 학생은 93점, 그리고 6시간 공부한 학생은 91점, 그리고 8시간 공부한 학생은 97점이라는 점수가 나왔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꼭 높은 점수가 나오는 건 아니겠죠. 어쨌든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첫 번째 있는 시간만 X데이터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폼문으로 해서 데이터로 해서 데이터 폼을 주면서 i가 출력되었을 때 i의 0번째, 그러니까 이 데이터들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y는 i 두 번째에 있는 데이터겠죠. 파이썬은 0부터 데이터가 시작되기 때문에 첫 번째 있는 게 0이고 두 번째 있는 게 1이 되겠죠. 그래서 in 데이터 해주면 x는 2, 4, 6, 8이 되었고요. y는 81, 93, 91, 97 데이터가 입력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기를 해볼 건데요. 앞에서 만들어진 PLT로 매트플로립 라이브러리로 피규어로 해서 우리의 그 그래프 사이즈를 정해줄 거고요. 8에서 5 정도로 정해주고, PLT 스캐터 흩뿌리는 점으로 된 데이터를 그래프를 해줄 거고요. PLT 쇼하면 다음같이 2시간 공부한 학생은 81점, 4시간 공부한 학생은 93점 정도 되겠죠. 6시간 공부한 학생은 91점, 92점, 그리고 8시간 공부 학생은 97점이 나왔습니다. 가장 많이 한 공부 학생은 그래도 점수가 높게 나왔네요. 어쨌든 노력은 배신을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리스트로 되어 있는 x와 y 값을 numpy 배열로 바꿔줘야 우리가 전 학기에서는 배웠었는데요. 리스트는 연산이 안 되죠. 그래서 x 곱하기 3을 하면 x가 3번 반복돼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x 더하기 3을 해볼까요? 리스트이기 때문에 지원을 아예 안 하죠. 그래서 numpy 배열로 바꿔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인덱스를 주어 하나씩 불러와 계산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numpy가 인덱스를 주어 하나씩 불러와 계산이 가능하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x 데이터는 mp.array x로 입력해주고요. 그리고 y 데이터는 y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확인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2시간이 3시간씩 곱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를 하면 다음과 같이 기본 어레이에 값을 하나씩 더해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numpy 어레이는 쉽게 리스트를 계산을 도와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 수치 연산할 때 numpy 모듈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기울기 a와 절편 b의 값을 초기화 해주고요. a는 0, b는 0. 시작점을 주는 거겠죠. 여기서는 0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률 정하겠습니다. 학습률은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학습률이 너무 커도 발산을 하고 학습률이 너무 작아도 학습의 목표한 지점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최소값을 찾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그래서 일정한 적정한 학습률을 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여기서는 러닝 레이트라고 해서 LR로 주고요. 0.05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번 반복할지 설정해 줄 건데요. 그런 것을 에폭이라고 합니다. 에폭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사하강법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사하강법 시작이고요. 부분문으로 해서 in range 에폭이 돌아갈 동안 작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y 예측 데이터 예측했는데 얼만큼 나올 것인지, 그래서 a 곱하기 x 데이터 플러스 b 기울기 곱하기 x 데이터 플러스 절편을 해주면 예측값이 나온다고 했었죠. 선형회기에서 이것을 기본으로 나오는데요. 즉 y를 구하는 값 공식이죠. 그리고 에러는 y 데이터 마이너스 y 프리드, 원래 데이터에서 y 데이터에서 y를 빼주면 에러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오차 함수를 미분해서 a 값을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우리는 미분하는데 이때 다항식이기 때문에 다변항이기 때문에 즉 FAB는 여기서 그 미분을 구하는 공식으로 그 평균 제곱으로 해서 값을 구하겠죠. 그래서 뭐 시그마 AXI 플러스 B 마이너스 YI로 해서 값을 구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제곱된 공식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A로 편미분해주고 B로 편미분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가 편미분한 값은 n 곱하기 시그마 AXI 플러스 B 마이너스 YI 값에 XI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I는 I번째 값이겠죠. FA는 이 될 거고요. FB는 B가 상수기 때문에 다른 값들은 사라지고 이 앞에 값만
해주면 b를 구하는 결과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사실 우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 diff 그러니까 차분이죠. 차분 마이너스 여기서 마이너스를 해주는 이유는 우리가 증가하는 값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하는 값을 찾기 때문에 미분을 해주는 거겠죠. 그리고 x 데이터에 렌을 해야 평균값을 구할 수 있을 테니까요. sum은 시그마와 동일한 결과값을 보여준다고 했죠. 그래서 n번째부터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값을 다 더해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x 데이터 곱하기 에러, 즉 이 값은 2 이렇게 해서 이 ax 플러스 마이너스 b yi를 하는 것은 y 데이터 마이너스 y 이 값을 더해주는 것과 비슷하니까요. 동일하니까 어차피 우리가 절대값에 대한 이 제곱을 해주니까 이 위치는 사실 중요하지는 않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 값은 이 에러 값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이 값 대신 에러를 넣어줄 수 있겠죠. 그리고 xi랑 이렇게 곱한 것들을 다 더해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오차함수를 b로 미분한 값을 하면 b diff는 마이너스 2len x 데이터 앞에 부분들은 다 똑같죠. 그리고 sum 에러만 해주면 동일한 함수 b를 미분하는 값에 대해서 결과값이 나오겠죠. 자, 이제 미분한 것을 기준으로 학습률을 곱해주고 a 차분을 빼주면 되겠죠. 이거 역시 동일하게 그래서 a의 값이 조금씩 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if i 곱하기 -lr 곱하기 이제 if문이죠. 그래서 i가 100번째일 때만 값을 출력해 주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0이는 비교 연산자니까 0으로 해주겠죠. 이거면 대입 연산자고 이거는 비교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0일 경우 프린트 f폭이 .f로 해서 출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기울기도 퍼센트 네 자릿수까지 해서 값을 표현해주고요. 그리고 절편은 퍼센트 이것도 f값까지 그러니까 네 번째까지 플롯을 표현해줄 거고요. 그리고 퍼센트로 포매팅을 해주고 차례대로 A, B 그러니까 순서 f폭 몇 번째까지 진행됐는지 그리고 기울기 A 값 그리고 절편 B 값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학습률을 정해줘야겠죠. 학습률을 저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학습률이 크냐에 따라서 값이 발산하기도 하고 값이 적으면 원하는 목표치까지 도달하지 못했죠. 그래서 적정한 값을 정해줘야 되는데요. 러닝 레이트를 0.03으로 주고요. 그리고 몇 번 반복할지 학습을 몇 번 할지 설정해줘야겠죠. 그것을 f폭이라고 많이 한다고 했죠. f폭은 2001번 정도 줄 거고요.
그리고 경사하강법 구축이라고 해봅시다. 경사하강법을 이제 해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고 미분도 했었죠. 그래서 in range 우리가 몇 번을 학습하실지를 f폭을 통해서 설정해 줬고요. 그래서 f폭이 돌아갈 동안 y는 예측값 값을 주고요. 그래서 a 곱하기 x 데이터 플러스 b 하면 일괄적인 선형 회귀를 통해서 예측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기울기 곱하기 x 곱하기 b 하면 예측한 값이 각각 나오겠죠. 그리고 에러는 y 데이터 마이너스 y 예측 데이터를 넣어주면 그 값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는 y를 구하는 식 세우기고요. 그리고 여기는 오차를 구하는 식이고요. 오차 함수를 a로 미분한 값이죠. 그래서 a 차분으로 이름을 줄 거고요. 그리고 이 len 평균값을 구하려면 그 길이를 구하면 되겠죠. 길이를 구하고 그리고 곱하기 썸은 시그마하고 동일하다고 했죠. 그래서 x 데이터 곱하기 에러 하면 되죠. 그리고 좀 약간 다시 한번 설명해서 보면 우리가 다변항을 구할 때는 미분이 하나의 값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값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편미분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FAB를 구하는 것은 2분의 n 개였고요. n개의 값, 그러니까 평균 길이 값이겠죠. x데이터 몇 개 있냐 그 값을 넣어준 거고요. 그리고 곱하기 시그마는 썸 함수하고 비슷하다고 했죠. 그래서 시그마 여기에 a 곱하기 x i번째 데이터 플러스 b 마이너스 y 겠죠. y i번째. 그래서 이것을 하면은 오차식이 정해진다고 했죠. 근데 우리는 그리고 여기에 제곱 스컬트가 들어가겠죠. 시그마 스컬트 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절대값을 취해야 그 오차 간의 합산을 통해서 그 값이 줄어드는 일이 없기 위해서 그 절대값 대신 그 제곱을 취해준다고 했죠. 절대값을 취하는 경우도 있지만 절대값보다는 제곱해주는 것이 더 좋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다 양의 값으로 바꿔주는 제곱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미분할 때는 FA를 기준으로 해서 이건데 자 이거죠. 근데 여기다가 이 스컬트가 빠져나오면서 이게 2 앞으로 가는 거죠. 곱하기 2인데 위에다가 그냥 하나의 값으로 넣어주고요. 그리고 A로 편미분하기 때문에 이 A를 기준으로 있는 이 X값이 살아남아서 이 X값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B로 편미분하는 것은 다른 것은 동일하지만 B값이 일반값이기 때문에 상수화되면서 1이 곱해진다. 하지만 1은 곱해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표현해주지 않는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표현하면 에러 값이 이것과 동일한 값이겠죠. 그래서 에러가 되고요. 이것을 각 x값과 곱해주고 썸을 해주고 평균값은 len x데이터 개수겠죠. 그리고 거기에 곱하기 2를 해주는데
우리는 여기서 증가하는 값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값으로 감소하는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줄여주겠죠. 마이너스를 표시해주겠죠. 그리고 b로 미분한 값은 x데이터만 빼주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에러만 넣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자 다시 이제 미분 값을 구했으니까요. 그것을 이제 학습률을 곱해서 a에 반영을 해줘야겠죠. a는 a 마이너스는 lr 곱하기 a 차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차분한 것만큼 가는 것이 아니라 학습률만큼 곱해서 뭐 이만큼 갈 것을 이만큼만 가서 좀 더 여러 군데를 탐험할 수 있도록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일하게 b 역시 b 차분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i %100는 0 하고요. 프린트 f폭을 해주고요. 그래서 f폭은 %f로 해주고요. 그리고 기울기는 %0.4 f까지 표현해주고요.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절편도 해야겠죠. 절편도 네 번째 자리까지 표현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순서대로 i, a, b 값을 표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울기가 변화되는데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자,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가 오타가 났었네요. 여기를 같이 안 바꿔줬었네요. 여기도 바꿔줬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끔 복사하면은 이런 자질구레한 오타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울기 다시 초기화 시켜주고요. 학습률 정해주고 f폭 정해주고 실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기울기가 가면 갈수록 잘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앞서 구한 기울기와 절편을 이용해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y 프리드는 a 곱하기 x 데이터고요. 그리고 플러스 b를 하면은 이 변한 기울기 값을 기준으로 절편을 기준으로 값이 구해지겠죠. 그리고 처음처럼 스캐터로 그래프를 먼저 표현해 줄 거고요. x 데이터와 y 데이터를 기준으로. 그리고 우리가 만든 x 데이터를 기준으로 얼만큼 선이 잘 그려졌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max x 값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y 값을 그래서 최소값과 최대값만으로 끝에 선을 표현해 주겠습니다. max, y, 프리드.
해주고요. 그리고 plt show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선이 어느 정도 이 가장 이 선과 답 간의 오차가 최소화되는 지점으로 선형을 그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학생들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공부한 시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가 더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는 보면 공부한 시간 2시간 공부한 학생이 81점이었고 4시간 공부한 학생은 93점입니다. 근데 6시간 공부한 학생이 4시간 공부한 학생보다 점수가 적게 나왔죠. 그럼 이런 데이터만으로는 정확한 결과값을 예측하기가 좀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정확한 값을 예측해 주기 위해서는 어떤 추가 정보들을 입력해 주면 좀 더 예측값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것들을 변수의 개수를 늘리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종속 변수들을 독립 변수들을 늘려서 종속 변수를 맞출 수 있도록, 그러니까 y 값을 맞출 수 있도록 다양한 예측들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할 때 어떤 학생들이 점수가 높을까 예측해보면 공부 시간이 많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외 수업을 따로 하느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IQ 점수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아니면 친구들을 얼만큼 많이 만나고 있느냐, 어떤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수준도 있을 거고요. 다양한 공부 점수 예측하는데 다양한 포인트들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공부한 시간은 8이고요. 그리고 가외 수업 횟수는 이 81점 맞은 학생은 아예 0번이고, 그리고 91점 맞은 학생은 4번이고, 이렇게 2번, 그리고 6시간 공부한 학생은 2시간 2번, 그리고 8번 학생은 3번, 이런 식으로 가외 수업 횟수를 추가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x1이 될 거고요. 이것은 x2의 값이 변수가 되겠죠. 그리고 y 데이터는 동일하게 성적 해서 y 값이 되겠죠. 그랬을 때 동일한 점수로 해서 93, 91, 97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이 값을 구하기 위해 식은 y는 a1 x 곱하기 x1 그리고 플러스 a2 곱하기 x2가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래서 각 x1에 대한 a1 기울기를 구하고 a2 기울기를 구하고 b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코딩으로 해서 선형외기를 해보면 값을 우선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2, 0, 81이란 데이터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값으로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4, 4, 93이 될 거고요. 그리고 6, 2, 91이 될 거고요. 8, 3, 97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 주고요. 아까 전과 동일하게 포문을 통해서 값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i0은 i in data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값은 x2니까 첫 번째 걸 넣어주면 되고요. 1을 넣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y 값이 되겠죠. y 값은 2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y 값이 생성이 되었고요. 이제 이것을 다시 값을 표현해 주는데요. 이번에는 3D 그래프이기 때문에 3D로 표현을 해주면
네. 저번에 우리가 다른 메쉬 그리드 할 때도 이 3D 그래프를 사용했었죠. 그래서 AX는 엑시스로 해서 우리가 프로젝션은 3D로 할 거라는 걸 표현해주고요. 그래프 유형을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해진 셋 AX를 기준으로 X라벨은 공부 시간. 이거는 영어로 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지금 매트플립이 한글로 하려면 다른 설정을 또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니까 영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study hours 그리고 프리베이트 클래스로 해주고요. 이 오타 조심해야겠죠. AX set Y 라벨은 프리 X1, X2가 될 거고 그리고 이게 Y 하지만 이거 설정해 주는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요. 자, Y Z로 해주겠죠. 그리고 스코어 점수로 되겠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그리고 AX 스캐터로 이번에도 점에도 표현해 줄게요. X1, X2, Y로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PLT 쇼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3차원 형태의 그래프가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점인 학생은 이렇게 81점, 프리베이트 클래스, 과외 횟수도 0번이고요. 그리고 이 학생은 4시간 했지만 그 과외 횟수는 거의 그쵸, 4번이죠. 이것도 4번이죠. 4번이니까 맨 끝에 위치했고요. 근데 점수도 이렇게 분포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3차원이니까 좀 더 보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어떤 3차원 형태의 값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만들어 볼 건데요. 우선 그 전에 어떻게 미분하고 예측하는지를 정해보기 위해서 보면 y 프리드는 a1 곱하기 x1 데이터가 될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a2 곱하기 x2 데이터가 될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b가 돼야 y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에러는 동일하게 y 데이터 마이너스 y 프리드가 되겠죠. 그리고 a1에 대한 미분은 비슷하겠죠. x1의 데이터의 길이와 그리고 곱하기 시그마인데 이걸 썸으로 쓴다 했죠. x1 데이터 곱하기 에러가 되겠죠. 그리고 a2에 대한 미분도 동일할 겁니다. 물론 여기에 평균은 x1 데이터나 x2의 데이터의 길이가 동일하니까 이걸 써도 되겠죠. 그리고 x1 데이터 대신 x2 데이터 넣어줘야겠죠. 그리고 b에 대한 미분은 여기서 이것만 빼주면 될 겁니다. 그쵸? 그러면 b, a1의 기울기, a2의 기울기, 그리고 b의 절편 값을 구할 수 있는 미분을 구했고요. 그리고 a1은 마이너스 alr 곱하기 a1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되면 되겠죠. 그리고 오타를 수정해 줘야겠죠. a2로 해주고요. 그리고 b 이렇게 복사해서 할 때는 항상 오타가 났는지 아닌지 잘 열심히 확인해 주세요. 항상 실수할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될 거고요. 나머지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비슷하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그대로 복사해 줄 거고요.
그 대신 여기가 값이 들어가겠죠. x1, x2가 여기도 x1, x2 데이터로 나눠줄 거고요. 그리고 기울기를 초기화해야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a1과 a2 세 개의 값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자, 학습률도 정해줘야 되겠죠. 학습률은 여기서는 좀 더 줄여서 좀 더 키워서 0.02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횟수는 동일하게 2001번이고요. 그리고 경사항법을 시작하는데 전체적인 구조는 동일하겠죠. 다만 여기서 이걸로 변경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 1과 기울기 2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여기도 A1과 A2로 더 나눠줘야 될 거, 더 추가해줘야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하면 기본적인 것들이 추가되는데요. 여기다 설명을 써주면 에폭 수만큼 학습 진행이고요. 그리고 y값 예측 계산식이고요. 그리고 오차를 구하는 식이고요. 그리고 A1에 대한 편미분이 되겠죠. A2에 대한 편미분일 거고요. 그리고 B에 대한 편미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A1 값 최신화 값 조정이라고 보는 게 더 좋겠죠. 조정. 그리고 A2 값 조정. 그리고 B값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에폭이 진행되면서 이 값들이 변형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다 에러도 같이 표현을 해볼까요? 오차의 합을 해보면 자 y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y데이터 이렇게 나오고 자 이런 식으로 오차를 하면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썸을 해주는 게 좋겠죠. 썸을 해주면 하나의 값으로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이 값을 MSE라고 해줄게요. 그래서 퍼센트 해주고 여기다가도 MSE라고 추가해주면 이런 식으로 오차 변화가 크게 362에서 점점 줄어들어서 0.01까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차가 변화가 생겼죠. 그래서 기울기와 절편들이 변화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행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요. 이것을 기준으로 3차원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그래프를 그려보기 위해서 그 스태치 모델을 통해서 만들어 볼 건데요. 이번엔 3차원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 스태치 모델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 다른 데이터 값들을 다시 한번 가져와야 될 것 같고요. 자, 데이터 값을 갖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맞춰서 임포트도 해주고 다시 해주고요. numpy as mp로 주고 이번엔 판다스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as pd 주고 import matplotlib pyplot as plt로 주고요. 그 다음에 import stats models API를 가져올 거고요. 이것은 통계 분석을 해주는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stats models formula API를 가져올 거고요. start FA라고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별명을. 자, 그리고 이제 X 데이터를 갖고 왔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X는 이번에는 0에서 2까지 0에서 2까지니까 0의 첫 번째랑 두 번째 데이터를 갖고 오겠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해주고요. 그래서 하나로 X를 아까 나눠줬었는데 이번엔 하나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로 해서 값을 주고요. 그리고 X1은 스택 값을 변환시켜 주고요. 그 계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이걸로 그 모델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값을 기준으로 선형에게 선을 긋는 거죠. 그리고 자, our class라고 주고요. pd data frame x columns 이제 그 판다스는 데이터 프레임을 해주는 그 라이브러리인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시리즈 같은 경우는 하나의 행렬로만 된 데이터고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여러 개의 컬럼을 가진 것을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컬럼에도 이름을 바로 정해줄 수가 있는데요. study hours라고 정해주고요. 그리고 private class라고 주고요. 그리고 our class는 여기다가 score를 따로 주고요. pd y 값을 여기에 추가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 이런 식으로 바로 컬럼을 추가해서 새로운 값을 넣어줄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앞에서 여러가지 구축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하면 쉽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사실은 네, 이렇게 데이터에 써놓고 그 다음에 뭐 y 값은 이거고 그 다음에 study hours랑 private class를 x 값으로 해서 이 모델을 만들어줘. 그러면 모델을 만들어 주겠죠. 그리고 result를 기준으로 이제 다시 모델 빛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값이 나온 걸 기준으로 메쉬 그리드를 해줘야 그래야 3차원 상에서 그 값을 그려줄 수 있죠.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죠. 그래서 라인 이 값을 린 스페이스로 our class하고 점하고 스터디 하면 그 내부에 있는 컬럼을 바로 값을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도 가능했었죠. 스터디
hours가 될 거고요. 그리고 최소값을 다시 갖고 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맥스가 갖고 오겠죠. 맥스. 그리고 리니어는 100을 단위로 해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하고 B를 만들어 줘야 되니까 값을 하나 더 해서 이번에는 프리베이트 클래스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동일하게 프리베이트 클래스가 들어가 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값을 메시 그리드로 해서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XAX는 pd.data 프레임하고 여기다가 study 해주고 그 다음에 A의 기울기가 값이 되겠죠. 프리베이트 클래스 그리고 네 B의 기울기도 값을 받고요. 그리고 이것을 기준으로 예측한 y 값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딕트 해주는 거죠. 사실은 뭐 보면은 여기서 이 x가 계산할 수 있도록 num파이로 바꿔줬던 것처럼 이 스태트의 기준으로 값을 만들어 준 거고요. 그걸 기준으로 1차적으로 모델을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 x1 데이터를 기준으로 다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고요. 그 y도 데이터 프레임 값에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값을 기준으로 다시 모델을 만든 거죠. 그래서 모델을 만들었고 이것을 기준으로 이거는 그냥 회귀 분석을 했다면 여기는 어떤 그 오차를 찾아내는 값을 한 거죠. 그래서 오차를 찾아내서 모델 빗을 하고 나서 모델이 여기서 만들어진 거죠. 두 줄 만에. 여기는 데이터를 만든 거고요. 데이터 전처리한 거고 여기는 데이터를 모델을 만든 거죠. 두 줄 만에. 그러고 나서 이 값을 기준으로 A라고 B라는 메시 그리드를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3차원에서 그래프에서 그려주기 위해. 그러고 나서 기울기를 찾아낸 거죠. A 라벨과 B 라벨에서 기울기를 찾아냈고요. 그 기울기를 기준으로 포뮬라 프리딕트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y값 예측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big는 자, 이제 그림을 그려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과정이 이렇게 길던 과정이 이 짧은 줄로 줄어들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림을 그려주기 위해서 좀 더 해보고 있는 겁니다. 자, 3D로 해주고요. 그리고 그래프는 스캐터로 our class study hours가 될 거고요. 그리고 our class private class가 되겠죠. 그리고 y 값은 score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래프 플롯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3차원 평면으로 그려줄 것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the y 값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y 값의 밸류들을 끄집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쉐입을 A 쉐입으로 변경해 줄 거고요. 그리고 R스트라이드는 간격은 하나씩 줄 거고요. C스트라이드로 하나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컬러를 주면 컬러는 뭐 넌으로 주고요. 그리고
알파 값은 0.4로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래프는 set x 라벨은 study hours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y 라벨이 되겠죠. y 라벨은 private 클래스가 될 거고요. 그리고 z 라벨은 스코어가 되겠죠. 그리고 그래프의 디스턴스는 11로 줄 거고요. 그리고 plt 마지막 show를 보여주면 아이고 여기서 우리가 나온 거 보니까 다행히도 문제없이 잘 by plot y랑 자꾸 t를 헷갈리나 봐요. 자, x is not defined constants x. 자, 대문자 x가 들어가야겠죠. 자, our class is not defined 라는 거는 여기가 x가 빠졌네요. 자, 이렇게 하면 계산이 잘 될 거고요. 자, 다음과 같이 3차원 평면상의 값이 구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일직선상에서 값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 최소 오차를 표현할 수 있는 그래프가 표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배터리가 부족하네요. 이것으로 우리는 좀 더 정확하고 정밀한 예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선형회귀 분석부터 그리고 그 경사하강법, 그러니까 머신러닝에 기초에 있어서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번에는 참 거짓을 판단하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까지 하고 좀 더 다양한 머신러닝들을 살펴보는 과정들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